지난주 라면주의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죠. 조정받은 라면주를 우리가 줍줍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또 공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그린 광학, 이것 또한 대박. 자, 오늘 공모주가 있었죠. 바로 그린 광학입니다. 공모가 16,000원인데 시가가 54,000원으로 바로 대박을 터뜨리는 모습.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진짜 너무 똥멍청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정리하고 오늘 이거 그린광학 상장한다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해놓고 9시 20분 돼서 그게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거의 최저점에 매도를 했다는 것. 기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도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신한투자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아로마티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천연, 비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죠. 기관 데이터 매우 잘 났습니다. 2200건이 참여, 1150대 1 경쟁률, 의무 가격은 58%로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1000억밖에 안 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가는 8,000원이고 균등 물량 수량은 37만 주, 한 사람당 한 0.7개 그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리분들 한번 청약을 해보시고 만약에 받는다면은 점심값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아로마티카 기리분들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뭘까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간 눈치 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때문인데요. 19일 현지 시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항상 서프라이즈를 내도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물론 왼쪽에 차트를 보다시피 그때마다 전부 다 매수기였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는 혹시나 내가 신규로 투자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구글 샀어요. 과거 버핏은 구글을 못 산 게 아쉽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 이제서야 구글을 산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 버핏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봤을 때 뭐야 AI 버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핏이 알파벳을 샀다고? 이거 버블 아니구만. 그냥 몇몇 기업들만 조금 고평가구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알파벳은 이번 매수로 버크셔스웨이 포트폴리오 비중 12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 참고로 과거에도 버핏은 애플을 한번 사고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산 가격보다 5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 그때부터 다시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혹시나 알파벳도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 알파벳이 한 $1000 넘어갈 때 그때쯤 이제 버크셔스웨이가 알파벳을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주주분들은 기분 좋은 소식이겠네요. 다음입니다. 라면에서 냄새가 나요. 지난주 라면주의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죠. 조정받은 라면주를 우리가 줍줍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유한타도 이제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삼양식품의 실적이 잘 나왔기에 내년 예상치를 올려잡았다고 하며 지금은 예년 예상포가 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정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의 매출 비중에서 해외가 81%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이 무대 아니겠습니까? 무궁무진한 그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라면 하면은 농심도 충분히 챙겨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괜히 우리나라가 일본 맥주 하나 마셔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맥주도 마셔보고 싶고 독일 맥주 한번 마셔봤는데 맛있다 그러면 다른 제품 거 먹어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닭볶음면 먹고 난 다음에 투움바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농심이 서프라이즈를 내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 다음입니다. 내년은 엔터의 해. 최근 조정을 많이 받은 엔터. 그런데 저는 이것도 슬슬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라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NH투자증권은 엔터에 대해서 내년 트리토노믹스 트렌드의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트리토노믹스가 뭔가 하고 봤더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실용성보다 감정 보상을 더 원하는 트렌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오히려 이런 곳에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몇십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 그 다음에 몇만 원짜리 굿즈가 그냥 하루 만에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더 심화되고 그 중심에는 엔터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ETF를 건드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받은 이러한 ETF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양상추가 품귀. 양상추가 요즘 품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부 샐러드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양상추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서브웨이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과거에는 토마토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양상추는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샐러드나 그런 거 먹을 때 양상추를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엔캠은 무슨 일이야? 지난주 금요일날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그냥 넘는 엔캠이 거래 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3분기 매출액이 3억 미만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니 길이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해서 3억 미만이 될 수 있냐 하고 봤더니 중국이랑 거래를 한 게 있었는데 189억 원의 매출 인식이 회계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이번에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기존 매출 전부 다 잡아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매출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된 건데요. 하지만 그거를 다 소명했다고 합니다. 뭐 그거를 제외하면 매출은 플러스 123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고, 거래 정지는 그냥 몇 시간 만에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주분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엔캠의 주가는 오늘 크게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강심장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일 관계가 심각합니다. 지난주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했고, 중국에서는 목을 타겠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며, 아마도 일본에서는 당분간 중국 여행객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간다면 야,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항공사들도 나서서 일본행 티켓을 수수료 없이 취소까지 시켜주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 어쨌든 어디 여행을 갈 건데 일본 안 가면 우리나라 오지 않겠니? 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주가 관심을 받았고, 중국인 여행객들이 당분간은 또 많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외부를 때려라, 공통의 적을 만들어라, 뭐 과거부터 이어진 절대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지지율이 계속 올라서 69%로 역대급을 기록.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뭐 한 번에 처리하진 않을 테니 중일 관계는 조금 더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대규모 투자 소식. 자, 주말에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은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 수에는 뭐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전고체, 데이터 센터 등등 이런 친구들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소식에 오늘 기판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SK입니다. 무려 600조예요. 용인 반도체만 무려 600조고 수혜는 당연히 반도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5년간 125조 원을 투자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수소 이쪽이 수혜주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LG는 5년간 100조입니다. 이 중에 60%는 소부장 기술 개발에 사용한다고 해서 배터리, 전장, 그리고 AI 바이오가 수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5년간 11조 원을 투자해서 조선, 방산 이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에는 긍정적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 코스피가 5천원까지 쭉쭉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 손정희 만난다. 대규모 투자 소식이 이어지려나 봅니다. 이 대통령이 손정희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는데요. 연내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좋은 결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국산 안 쓴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중국산 부품 버리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GM도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 대체 공급처 확보를 진행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 생산 차량에서는 중국산 부품 사용을 배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배터리의 우리나라 수혜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관련 이야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흐름은 자동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봇, 그리고 앞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전부 다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다면 국내 부품주들 그런 친구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집 마련하려면 14년을 모아라.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13.9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14년 모으면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14년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14년 걸린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세종이 8.2배, 경기가 6.9배, 대구가 6.7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자가 보유율은 수도권 55%, 광역시 63%, 그 외 7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구주로 독립 후 생애 첫 집을 장만한 데는 대략 8년 정도, 사회초년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8년 뒤면은 보통 집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리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가를 마련하신 기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리분들은 그 집을 마련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빠르게 끝난 기분입니다. 기리분들 오늘 저녁 푹 쉬시고요.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